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 중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 대세는 결판이 났습니다. 여러 지표상에서 게임이 안 되네 그냥. 한동훈이 지금 제일 약한 게 어딘가 하면요. 그 이재명하고 1대1 대결 붙여보잖아요. 뭐 삼자 구도가 되든 양자 구도가 되든 꼴찌에 꼴찌. 김문수, 홍준표, 그 안철수 여기 그리고 한동훈 요 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1대1로 붙여봤더니 한동훈이 항상 꼴찌더군요. 다른 사람은 30%대 나오고 뭐 20 몇 프로 나오고 이러는데 한동훈만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15%, 16% 이렇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지지층, 원래 전통 지지층에서 극렬한 비토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한동훈 쪽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길 가능성도 없지만 이게 경쟁력이 너무 없다라는 게 딱 지금 드러난 거죠. 이번에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아니다라고 X자 지금 그은 사람들 있죠. 전동 지지층, 소위 집토끼라는 사람들 한동훈에게 표 안 갑니다. 해도 너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모든 게 선을 지켜야 되는데 한동훈은 지금까지 나왔던 배신자 프레임 중에서도 가장 극악스럽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민심, 이 여론은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너무도 크게 지고 있는데 가령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이렇게 대결하게 되면 30.4% 이렇게 나오면 한동훈은 그 절반밖에 안 돼. 17%, 16% 이런 식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여러 번 나왔잖아요. 단지 착시 현상으로 김문수, 뭐 한동훈, 홍준표, 뭐 그리고 저 안철수 이렇게 4명을 넣고 거기다가 이재명까지 넣고 이렇게 다자구도 돌려보니까 이재명 1위, 가끔 한동훈이 1위, 2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동훈 같은 이런 양자 대결 아니면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같은 이런 3자 대결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 거기서는 경쟁력이 너무도 없다. 이게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여러 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의 확장성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지지율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래서 한동훈에게 이제 가는 표는 4표다 뭐 이런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사람만 일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계층이 주로 50대, 60대 여성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쪽에 이제 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동훈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저 프레임 속에 걸려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고 있는데 정치 거물 지지선은 급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죠. 나경원, 김문수 지지선은 반 이재명 빅텐트 적임자라고 하면서 전체 지금 보수 전체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걸 동력으로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다. 거대한 용광로를 준비하고 있다. 나경원 현역 의원 12명과 와 12명입니다. 한꺼번에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잡는 쪽이 이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경원이 4명일 때는 그때는 자기 의견을 유보했어요. 결국 2명 중에 1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문수 한동훈으로 가자 김문수로 미련 없이 이제 간 거죠. 그래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나경원 가는 쪽에 여러 명 의원들이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뭐 그냥 가는 겁니다. 김문수 쪽으로 지금 다 가는 거죠. 정말 예상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여기 전현직 의원들이 약 한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김문수 지지선은 이어져 빅텐트 적임자다. 이건 압도적입니다. 대세도 이런 정도의 대세면요. 뭐 게임 끝난 거죠. 김문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반등한 이후에 말이죠.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다 지금 잡히고 있는 거죠. 자, 나경원, 김문수 지지선은 대선성이 큰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김문수만한 그릇이 없다. 가장 큰 그릇이다. 가만 보니까 김문수가 갖고 있는 그릇이 가장 커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2030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네. 이런 것을 지금 하나둘 알아가는 거죠.
김문수는 꼰대가 아닙니다. 전혀. 꼰대 냄새도 안 나는데 그 사람 보고 예전에 그 소방관 그 이야기를 갖고 말이죠. 김문순대라고 하면서 희화화해 놓은 것이지 실제 이분이 뭐 꼰대 같은 기질이 전혀 없어요. 투사형이죠. 투사형. 행동가형. 이런 사람은 꼰대일 수가 없습니다. 자, 좌우지간 김문수 대세를 증거해주는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나경원이죠. 나경원 잡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 말은 팩트입니다. 진리고요. 자, 김문수 승리 캠프. 여기 지금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직 의원 203명, 지지 성명. 요게 203명인데 나중엔 더 붙어가지고 약 300명 가까이 되더라고.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인물이다. 게임 끝이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여 뒤에 보니까요. 민경욱 의원도 여기 있네. 민경욱 의원도 여기 맞죠? 뒤에 가운데 민경욱 의원이 여기 와 있는 거 맞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황교안 후보, 예비 후보죠. 뭐 그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벌써 했잖아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없잖아요. 지지율 조사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강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김문수 같은 사람이 부정선거 언급 자체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했거든. 채널A 그때 방송할 때 말이죠. 채널A 그때 이제 사회자가 아마 그때 저 안철수와 마수 토론할 때일 겁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점 물어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문수가 명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거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문수의 의중은 뭐 솔직히 말해서 부정선거 의심스럽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 민경욱 의원까지도 여기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예비역 장군단입니다. 예비역 장군단. 자, 이분들은 뭐 그야말로 대한민국 보수의 기둥들이죠, 전부. 대한민국 예비역 장군단. 청년 자유 대한민국 김문수가 지킵니다. 자유대한연대입니다. 자유대한연대. 여기도 아는 분들이 들어 보이네요. 이 시대가 김문수를 불러냈다. 김문수 이분은요,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콕 찝혀 나온 거야. 시대 정신에 의해서 너 나와. 그 하늘에 의해서 너 나와. 지금은 너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늘의 안배다. 바로 시대 정신의 구현이다. 이런 이야기죠. 시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선거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보통 구도 그러는데 구도는 그 밑에 있고요. 시대 정신이 가장 크고요. 가장 큰 표가 움직이게 되는 그 동력이 바로 시대 정신이고요. 지난 대선 때는 시대 정신이 반문이었죠. 문재인 정부 끝, 제2의 문재인 안 된다. 이게 시대 정신에 가까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뜰 수 있었고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 같은 자 안 된다 일 수도 있고 김문수 같은 사람이 통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게 김문수고요. 그 다음에는 포지셔닝이죠.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시대 정신, 포지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가 되겠죠. 구도는 3등이죠. 자, 김문수 승리 캠프 자유민주수호 운동본부 여기서도 김문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김문수 캠프는 매일같이 이런 어떤 단체와 조직들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지지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연합 한동훈 캠프는 이런 게 없잖아. 일부만 있잖아. 거기는. 집행부 및 시도 본부장 교육계 학부모 일동이 이렇게 지금 와서 김문수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 여기도 보면 이용 여기 이제 윤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하던 이용 의원 전 의원도 있고 뭐 쭉 나와 있네요. 아는 사람 많네 여기 보니까. 해외 동포자 본부 파독 근로자 복지재단 김문수 대통령 예비 후보 지지선은 해외 동포 이분들이 얼마나 지극한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까? 파독 근로자 복지재단. 자, 이런 걸 보더라도 게임 끝났죠? 자, 또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지사 중에 한 명이고요.
원조 경기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였었죠. 이재명 이길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 이인재 전 노동부 장관. 이분은 원래 홍준표 쪽에 조금 가까웠지만 홍준표가 없는 지금은 이제 김문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재가 한물 갔다 그래도 충청권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인지도와 함께 명망을 유지하고 있죠. 홍준표 캠프 인사들 김문수 지지선은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해야 된다. 홍준표 캠프가 통째로 김문수 캠프로 넘어오더라고요. 홍준표 본인만 지금 정계를 떠났다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홍준표 캠프는 김문수 캠프로 다 들어왔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는 홍준표 캠프 의원들 홍준표 캠프에서 줄줄이 이동 김문수 지지 홍준표 캠프 주축 김문수 지지선은 희망 포기 않는다. 홍 캠프 의원들 하루 만에 김문수 지지선언이죠. 홍 캠프 인사들 김문수 지지선은 초스피드 이렇게 언론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한동훈 캠프에서는 홍준표 캠프에서 이 한동훈 쪽으로 온다고 그렇게 또 떠들고 있더라고.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자, 전화기 꺼진 홍준표, 김문수 손잡은 홍 캠프 사람. 자, 홍준표가 결국에는 저는 이 김문수의 손을 잡아줄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래저래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전략적인 생각. 자, 이런 게 지금 사실로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은진 대표, 우리 공화당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자유 대한민국 정신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에서 소위 이제 뭐 조직을 갖고 있거나 단체가 있다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막 99%가 김문수 쪽으로 갔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력한 시그널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양자 대결 혹은 뭐 삼자 구도 대결 붙여보면은 김문수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 한동훈은 뭐 그야말로 김문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한두 개 여론조사가 아니고 많은 여론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민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유력한 여론 지표를 알 수 있는 게 있었죠. 바로 요즘은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폴리마켓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이 지금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 아닙니까? 여기 보면 김문수가 압도적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김문수인데요.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와서. 거의 이제 80% 가까이 가고 있고 한동훈이 얼마인가 하면요. 한동훈은 18%밖에 안 나와요. 74% 김문수, 한동훈 18%입니다. 이게 지금 올려놓은 지가 꽤 됐죠. 한덕수 9%, 홍준표 1%, 오세훈 1%, 안철수 1%, 나경원 1%, 원희룡 1%.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전부터 올려놓은 건데 김문수가 한때 1위 자리를 놓고 저기 한동훈하고도 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올라서 가지고 더 이상 상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74대 18이면 뭐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하고도 다퉈본 적이 있고 한덕수하고도 다퉈본 적이 있는데 한덕수는 어차피 이제 무소속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여기 이제 베팅 사이트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거죠.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싫다 좋다 호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김문수가 이길 것 같은데 김문수 쪽에 돈 딸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많이 베팅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사실상 이제 대세는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 김문수 압도적 1강이다. 아마 7대3 정도로 이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런 결과가 뒤집혀서 한동훈이 최종 대선 후보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때부터는 이 여론 수집 과정 그리고 이 집계 과정에서 어떤 농간이 없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거대한 어떤 국민적 운동으로 또 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